나무가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 말씀대로 물이 흐르고 폭포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자연의 복원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이런 그 스마트팜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진짜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이제 슬라이드 몇 장 남았는데요. 요거는 그 백신을 식물에서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바이오 앱이라고 퍼스텍의 황인환 교수가 이제 세운 건데, 물론 이제 우리 코로나 백신도 이런 방식으로 당연히 생산하는 거 가능하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체에 하지 않고 이제 축산 백신으로 가축에 쓰는 걸로 해서 100평 규모에서 제주도 전체를 커버하는 돼지 열병 백신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100평만 있으면 뭐 제주도에 돼지 엄청 기르는데 그걸 다 커버하고 또 남는다는 얘기죠. 이런 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슬라이드. 예, 이제 마지막 뭐 거의 좀 됐는데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 대기업, 특히 재벌 기업들이 잘하는 게 스케일업이라고 그러죠. 이게 엄청난 규모로 생산하는 방식의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화학 청주에 있는데 LG화학의 그 생산 기지의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면 축구장 크기의 17배. 그 축구장 하나도 큰데 그 17배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거기에서 하이브리드 카에 들어가는 큰 사이즈의 배터리에 10,000개를 하루에 만든다고 해요. 하루에. 이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거 하는 데는 아주 최고입니다. 저는 한 4, 5년 전에 중국이 반도체를 삼성을 따라잡네 어쩐네 할 때 저는 물론 이제 화웨이 때문에 지금 다른 방식으로 지금 해결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때도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중국이라고 해서 스케일업 막 하고 마음대로 그건 고도의 말하자면 그 시스템을 갖춘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스케일업 하는 게. 근데 그런 종류의 기술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LG가 2015년, 5년 전입니다. 5년 전에 새만금에 3,800억 원을 들여서 축구장 100개입니다. 이번에는 100개 크기로 유리온실을 지어서 도마도 파프리카를 생산해서 전량 수출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요거는 네덜란드 기술입니다. 네덜란드가 이 방면 기술이 최고인데 그랬더니 이제 농민단체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농민단체에서 이건 새만금 기획이고 농민단체에서 아주 결사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수출이 막히면은 결국 국내에다 풀게 되고 그러면은 그 도마도 재배하는 농가, 파프리카 재배하는 농가 다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사 반대다.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반대하다 안 되니까 LG 제품 전체를 다 불매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LG에서 결국 기권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너무 아까운 시도를 잃었다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LG가 모르긴 몰라도 배터리나 이렇게 돈 되는 거 해야지 도마도 파프리카에서 돈을 얼마나 벌겠다고 이걸 하겠어요? 저는 이거 큰 돈 벌려고 농민들 등쳐서 큰 돈 벌려고 이거 시도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제 상상입니다. 뭐냐면은 아까 그 스케일업 하는 거하고 관련해서 아마도 이 양반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아까 축구장 100개 크기의 스마트팜이라는 게 이게 테스트 베드였을 거다. 뭐냐면은 그 사이즈로 그렇게 유리온실을 만들어서 했을 때 손해를 안 보고 만약 이익이 조금이라도 남는 게 확인되면 이 사람들이 축구장 100개가 아니라 축구장 10,000개 사이즈로 늘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도마도를 거기서 다 도마도 파프리카를 몽땅 다 생산하겠다라는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 양반이 했다는 거죠. 새만금에 가보면 끝도 없는 정말 새로 만들어진 땅이요. 끝도 없습니다. 거기는 너무너무 커서 아마 그 분양도 기본 단위가 100만 평일 겁니다. 100만 평은 말도 못할 큰 사이즈인데 그걸 기본 단위로 해서 분양을 할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했을 때 이제 LG가 이제 아이디어를 가진 거죠. 아, 요거 이렇게 해서 만일에 이 정도가 가능하다 그러면 정말 여기 엄청난 돈을 퍼부어 가지고 새만금을 완전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 농업이 완전히 근원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나라 농업이요, 지금처럼 과잉보호 상태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농민 수가 전체 인구의 2, 3% 됩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를 모르겠는데 아마 그거보다 더 적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청 저도 부모님들 그 위에 분들 다 농촌 출신이고, 그래서 우리가 농촌에 대한 그 동료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을 마음 아프게 할 일을 피하려고 하는 거, 우리 기본 소양이 다 그래요. 다 그런 거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꼬똑하면 좀 표현이 좀 과하지만 고속도로에 들어놓고 하는 방식으로는 이건 우리나라 농업을 아주 딱 막고 있는 게 됩니다.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그 새만금에다 말하자면 축구장 1만 배 되는 규모로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인력을 어디서 동원해야 됩니까? 결국 농민들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농민들을 출퇴근하는 농민들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년되면 퇴직금 받는 농민들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난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그거 다 농민들 결국 그 고용 방식이 돼요. 그거를 우리 세금 갖고 그 실험을 하겠다면 우리가 반대를 해볼 수도 있죠. 재벌이 지돈 갖고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우리나라 농업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걸 좀 놓쳤다라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혁신을 거듭하지 않고서는 발전할 수 없고 생존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신나는 일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막은 감이 있어서 혹시 이런 토론을 하실 때 제가 드리는 말씀도 한번 참조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가정용도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이제 김치 냉장고가 생기면서 처음에 김치 냉장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전부 다 이제 김치 냉장고 다 하나씩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되면은 집집마다 다 갖게 돼 있거든요. 그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종류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방 안에 공기하고 같이 섞이는 겁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건 방 공기하고 차단된 거고요. 좀 더 본격적이죠. 이제 두 가지 다, 물론 왼쪽 거는 이제 적층이 가능하니까 이제 스마트 팜의 그런 기분을 내는 거고, 오른쪽은 이제 환경을 제어한다는 쪽에서 그렇죠. 값은 비싸고 이거 마트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비싸요. 그렇지만은 다르죠, 기분이. 그다음에 오른쪽은 금붕어 키우는 것보다는 상추 키워서 보는 것도 그것도 맛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지금 우습게 보지만은 또 여러분들 하나씩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조금 지나고. 다음 슬라이드. 요거는 제가 이제 아파트 앞에 요만한 베란다에 텃밭이 조그만 진짜 미니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다가 배추를 길러 먹었습니다. 배추를 길러 먹고는 가을에 윗둥지를 잘라 먹었어요. 그리고 밑에 뿌리가 있거든요. 거기다 페트병을 잘라가지고 뚜껑을 씌웠어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저렇게 다시 나옵니다. 그 뭐냐면은 물 줄 필요도 없어요. 뭐냐면 아침 되면 거기 이슬이 맺혀가지고 충분한 물이 다 공급이 되고요. 저절로.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거기 수막이 형성돼가지고 온도 보존되죠. 그 다음에 낮에 햇빛 받으면 또 잘 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렇게 놔두면은 또 한 번 더 베어 먹을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장 작은 사이즈의 온실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 얘기를 보는데 오늘 스마트팜 얘기 많이 들었는데 들으신 분들 중에서 댁에서는 화분 하나 안 키운다. 혹시 그런 분 안 계시겠죠? 그건 말이 안 돼요. 오늘 제 얘기를 듣고 내가 화분이라도 키워야겠다. 그러면 굉장히 테이크홈 메시지를 갖고 가시는 겁니다. 뭐냐면은 저는 제 거실인데 좀 화분이 많죠? 제가 식물 전공하는 표를 내는데 저는 겨울에 가습기를 쓰지 말자는 거예요. 가습기에 필요한 습도를 화분 수를 늘려서 맞추자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되고, 그 다음에 처음엔 재배 실력이 좀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상당히 개선이 됐는데도 여전히 오래 못 가고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냐? 이게 뭐가 조건이 나쁘구나. 그래서 방 안에 무슨 배치라든지 햇빛 들어오는 건데 바꿀 거 아니에요.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데서 사람도 자라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그 거실에서 키우고 있는 화분에 있는 화초들이 왕성하게 잘 자라는 조건이 유지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제법 귀찮아요. 또 참 뭐 저는 제가 해가지고 계속 뭐 분양을 또 우리 뭐 딸에도 주고 뭐 우리 뭐 누구도 주고 뭐 계속 이렇게 줍니다. 이거 잘라가지고 또 남은 그러니까 이 뭐 여러 개가 막 생긴 거죠. 생겼는데 이거 하면 이제 제법 일이 되는데 이게 요즘같이 이렇게 스트레스 쌓일 때 이 식물과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는 그런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요거는 수직 정원, 버티컬 가든입니다. 걸어두는 정원입니다. 뒤에 보시면은 뭐가 있죠. 저게 그냥 꽂아준 게 아니라 저 흙이 있습니다. 부직포 안에 흙이 있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 주면 되고요. 아주 뭐 멋지죠, 아주. 그 이제 개발하는 젊은 사람들 참 김대영 대표라고 벤처 하는 양반인데 제가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도 하나 사서 집에 걸어뒀습니다. 12만 원이었습니다. 값이 다 궁금하시죠? 12만 원인데 아주 뭐 멋있죠. 그래서 물을 주면 이제 물이 이제 넘치게거나 그럼 밑에 이제 받침이 있어요. 받침대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뭐 앞으로 뭐 필요하다면 약간 조명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다음 물 도로 빨아 통 속에 체험한 좀 일정량이 올라가게 하고 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바꾸면서 한번 집집마다 수직 정원을 하나씩 걸어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스마트팜도 중요하지만 우리 우리 거실도 뭔가 변화를 하시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예, 이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역시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 저희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까 스마트팜은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스마트팜이 됐든 뭐가 됐든 전부 다 인간을 위해야 되는 거니까 현재 농민들 50대 이상 되는 농민들한테 해당 사항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스마트팜을 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도 컴퓨터를 키보드를 누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컨트롤에 대한 약간의 기초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다방면의 지식을 필요로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민들의 그 수준 가지고서는 도저히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부대되는 여러 가지 그 장비들이 매스 프로덕션이 안 되면은 안 될 겁니다. PTF도 그렇고 LED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탄산가스 만들어서 뭐 공급해야지 광합성 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장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전방위적인 모든 산업의 총체적인 거라고 봐서 그거 자체가 이미 또 하나의 새로운 미래 산업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는 당연히 소외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소외되는 사람들을 마냥 끌고 갈 수는 없고 어떤 시점에서는 소외되는 사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저는 있으려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격심한 그런 반응도 나오고 그러려고 보는데 이미 벌써 선진국에서는 네덜란드 같은 데서는 상당한 수준까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저거 한 20년 전에 수경 재배하는 그 농장에 호이스트를 달아가지고서 쭉 이동을 하면서 거기서 뭐 물을 주고 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비경제적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때 저 생각은 뭐 하려고 저렇게 하나마다 다 해서 노즐 달아가지고 노즐 컨트롤하면 되지 뭐 하려고 거기 크레인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전방위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결국은 대기업이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중소기업이 손댈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봐요. 아주 큰 기업이 대규모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쓰는 사람들은 훈련된 사람들만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지금서부터 사람을 키우는 게 차라리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러면은 지금 거기서 소외되는 사람들한테는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예. 아마 오늘 다른 질문, 물론 좋은 질문들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이고요. 이라고 생각되고, 또한 또 워낙에 또 무게 있는 질문이고 해서 아마 이 질문에 답하는 걸로 오늘 제가 강의를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현장 경험도 있으시고 제가 그렇게 짐작이 되고, 또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키워드를 소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답하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제 농업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세대들은 어떠냐면, 어떻게 무장되어 있냐면요. 전주에 농어촌 기술대학인가 3년제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국립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훈련을 받고 나오면은 그 양반들 기본 연봉이 8천만 원 이상입니다. 거기 졸업생들. 그러니까 거기 졸업생들 얘기 기본 단위도 농사 자기가 관할하는 게 한 10만 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으로 비료 뿌리고 하는 그런 아주 차원이 다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점프가 있다는 건 제가 어쩔 수 없다는 거 질문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도 좋은 정책은 아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팜을 얘기하지만은 그 접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비닐 온실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닐 온실은 우리가 세계에서 가면 가장 비닐 온실을 많이 하는 나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비닐 온실은 아주 일반화되어 있죠.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표준화가 돼서 몇백 평 표준화 어떻게 짓는다라는 게 딱 그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첨단 여러 기법들을 한꺼번에 다 넣어서 하면은 투자비가 수십억이 듭니다. 최소가 수십억입니다. 아마도. 근데 누구나 할 수 없죠. 그러나 일반 농민들이 비닐 시설 재배를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죠. 그래서 기왕에 지을 때 표준 사이즈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건 어렵지 않거든요. 조금만 돈 더 들이면 되거든요. 표준 사이즈화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자면 거기에 어떤 성역화 기기화 하는데 창문을 열고 닫고 자동 개폐식 방법, 그거 표준화하고 규격화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정도의 거를 만들게 하고 그걸 인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방식대로 어떤 온실에서도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 스마트폰하고 연결되게 해서 원격 제어가 가능하게 하는 거, 그거는 물론 컴퓨터에 대한 컴퓨터라는 게 또 그 사람 편의성, 사용자 편의성으로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연세 드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조정하면은 얼마든지 개폐가 가능한 정도 되겠죠. 그게 이제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점프된 시설 원예를 얘기하면은 돈도 많이 들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소외될 수 있지만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온실로부터 출발한 스마트팜, 출발점으로 보고 표준화하고 규격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이 가능, 표준화하고 규격화되면 대량 생산, 어떤 규격으로든지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도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증을 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값이 엄청 떨어지고
부품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다 서로 교환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저 개폐에서부터 시작해서 습도 조절이라든지 온도 조절이라든지 또 전기를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LED를 쓴다든지 하는 것들을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나가면은 우리 농업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얼마든지 있고 소외되는 계층은 뭐 거의 뭐 무시해도 좋을 만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발점을 저는 점핑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냈고요. 그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은 많은 농민들을 위해서는 출발점이 비닐 온실이 돼야 된다는 것도 제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대답을 마치고요.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말씀하신 게 지금 대표적으로 수직으로 적층한다라는 거가 수경재배라 뭐 LED를 사용한다 이런 거인 건데 혹시 그런 기술로 해서 생각하시기에 모든 농작물이 다 가능하다고 보시는